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그 WC님이 그 네,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 테마주 얘기를 했는데, 그쵸? 어, 확실히 제가 찍어준 것만 같죠? 그쵸? 제일 많이 간 게 뭐예요? 방문하기 아, 하루 전날 한전기술 날라갔죠? 네, 그죠? 제가 네, 뭐라 그랬어요? 음,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날아갈 거다. 그 네, 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포스코 쪽에 더 갈 거다. 분명히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아, 음, 맞습니다. 네, 근데 원자력 전문가인데 또 뭐 네, BH 했다면서요? 아니, 뭐 한전 기술을 해야지 왜 BH를 해? 그거 너무 음. 많이 알아도 탈인 거예요. 좀 적당히 알아야지. 그죠? 아, 맞아요.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날 방송에서 제가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원자력 종목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날아갈 종목, 아다못해 그 유신이나 이런 작은 종목까지도 다 정리를 해드리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거 신청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오 팀장님이 말씀하신 종목, 제가 말한 종목 이외에 더 큰 수익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게 지금 그 대통령이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면 거기서 뭘 체결 무슨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WC님이 왜 한전 기술 싫어했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어차피 구체적인 수주를 주는 게 아니고 수주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많이 간 것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주는 나와봤자 빨라야 내년이에요. 빨라야 내년. 그래서 실제 수혜주는 내년 가면 옥석가리이고 이런 이벤트는 이벤트로 한번 먹고 나오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팀장님은 지금 네.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CPI 발표가 난 다음에 보실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나올 테니까. 자, 이 CPI 네네. 발표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그 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CPI,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의 어떤 물가를 볼 때, 뭐, 한국 전문가들 보면은 뭐, 3점 몇 프로가 나오네, 4%가 나오네, 막, 그런 걸로 막 정확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야. 저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너무 짜증이 나요. 3.6%면 어떻고, 3.8%면 어때? 근데 이게 사실 경제는요, 그 소수점 자리 통계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3.6%나 3.78%는요, 통계 오류, 통계 오류. 통계 오류 안에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CPI 구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임대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거는 이제 주택가격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체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임대료와 주택가격. 근데 이게 크게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리가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피코스코 그러니까 신용 그 점수가 미국에서는 피코스코라 그러는데 피코스코 한 700점 내외 그냥 가장 많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면 작년에는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의 모기지 30년 모기지 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얘네는 보통 다운페이 20%거든요. 80% 대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해주죠. 근데 80% 대출로 3% 금리를 받다가 지금 미국 평균이 7%예요. 그러니까 6.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는 그 이자가, 대출 이자가 지금 한 반년 만에 지금 2배 이상 뛴 거예요. 이자가 더블 그러면은, 돼 버렸네요. 대출 이자가 뭐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신규 주택을 그게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무난하게 한 8%는 갈 겁니다. 이게 모기지 금리가. 그것도 신용등급이 미국의 상위 30% 안에 드는 700점대 이상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저신용자들은 뭐 9%, 10%, 12%, 13%까지도 간다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렌트 저걸로 이제 대체 수요가 일어났던 건데, 근데 그 렌트 수요도 지금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주택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올 수가 없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제가 매일 보는 게 있어요. 매일 보는 게. 이 오팀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미국의 인플레 걱정하지 마. 인플레 내가 매일 보고 있어. 어떻게 보냐? 두 기름 가지면 먹는 돼요. 걸로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기름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마트를 갑니다. 아, 그러니까 생활 물가구나. 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저기 뭐냐 주택도 제가 보고 있지만 주택 빼고는 기름 넣고 장 보면 CPI 거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90%. 연준보다 더 빠릅니다. 연준은 다 더 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보면은 저도 CPI 관련돼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탁당 공론입니다. 체감하는 거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CPI를 딱 봤을 때 어, 고깃값이 폭등했네?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뭔가 이상의 조짐이에요. 이상한 조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로 한 3개월 지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그 소비자 물가가 증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수출 주도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대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냥 가정주부, 그냥 마켓 뭐 이런 것만 조금 보고 자기가 지표를 조금 하면 오히려 연준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 피터 린치가 그 월마트 가가지고 종목 찾으라 그런 이유가 그래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피터 린치가 저기 단타 치느니 저기 월마트 가가지고 구매하는 거 좀 좋은 제품이나 보라 그랬잖아요.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맨날 그거 다 들여와가지고 이마트 가라 그랬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무식해도 정도껏 무식해야지. 미국은 소비대국이니까 네. 일반 시민들의 생활 물가와 일반 시민들 좋게 평가하는 게 진짜 큰 대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소비 국가니까. 한국은 수출 국가고 B2B입니다. 산업재예요, 한국은. 산업재인데 소비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그쵸? 수출과 이 산업재가 큰 나라에서 왜 소비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네. 미국은 먼저 생활하는 걸 보면은 물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이게 3.6%냐, 4.1%냐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시장에서는 마더릿하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 포캐스팅이랑 실제 나오는 금액은 마더릿하게 나옵니다. 제가 유가를 체크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쇼크는 나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지금 그 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소비재와 주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게, 최근에 그 급식주 관련된 쪽이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라면이나 식자재도 그렇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주가가 자꾸 그쪽에서 이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평가다 이러는 게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레포트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소비재만으로 좀 주가가 이렇게 부양이 되거나 그 종목이 크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저도 지난주에 되게 많은 그 종목을 얘기했어요. 뭐 시작할 때 뭐 저기 뭐야 폴란드랑 관련된 종목을 해가지고 가기도 했지만 체리브로 예, 치킨 종목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1,8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했는데 1,800원까지는 안 가고 1,730원대까지는 갔어요, 지금. 초보기 체리브로 진입. 날라갔네요? 네. 그때 못 오, 날아갈 거라고 했잖아요, 체리브로 엄청 닭고기라고. 날라갔네. 네, 닭도 오, 날라요. 제가 히말라야 가서 날르는 닭을 봤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 네. 체르니브로가 지금 초보김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날아가고 있는데, 음. 제 기억엔 근데 지금 WC님은 네. 제가 좀 지적을 좀 하자면 문제는 뭐냐면은 종목은 좋은데 자신 있게 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퀀텀 리서치 카페에 WC 코너에 본인이 좀 좋게 보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얘기를 잘 안 해. 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종목을 얘기할 때 가면 간다, 좋으면 좋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냥 종목 주제를 체리브로로 하세요. 체리브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 WC 님도 연구원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원자력 석사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너무 많고 부연 설명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잘 도망가. 이 투자의 세계는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보여줄 때 보여드려야 돼요. 틀릴지언정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리브로 같은 것도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복날을 얘기하잖아요. 복날 얘기하지 말고 체리브로가 간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번 주부터 뭐 단타 종목들 올리겠다면서요. 그 아, 게시판에 예. 올릴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 올릴 테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오셔가지고 올릴 직접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올릴 거예요? 어, 이거 시청하시는 날이 목요일이니까, 당장 네. 보자마자 하실 수 있게 목요일부터 올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부터 올리시고요. 제가 네. 내일 제 계좌로 이제 내일부터 올리시는 거 메일 단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자, 제가 다음 좀, 주에 손실 나면은 제가 엎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다행입니다. 이 물리적 거리가 미국과 한국이랑 상당한 거리가 어. 있어서, 제가 상해 킬러 치상이. 보낼 거니까, 제 한국에 킬러들이 있거든요. 네. 킬러 보낼 거니까 조심하세요. 예. 예. 자, 제가 제 종목 자랑할 거 사실 많아요. 뭐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뭐 저기 뭐 30%씩 60%씩 지금 수익 익절하고 나온 종목들 많은데, 예, 뭐 서현이와라든가, 그다음에 성화이텍이라든가, 예. 그런데 지금 오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종목 중에 오늘 뉴스가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예, 뭐,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셀트리온, 예. 그쵸. 종목에 대해서 저희 우리 애프터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지. 난 산 적이 없는데. 음. 아니, 이제 보니까, 지금 개보린 전문가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개보린 전문가 WC님이 자꾸 나를 몰아가. 내가 무슨 셀트리온을 난 셀트리온이 없어. 좋다 그랬지. 네. 이 두 분들이 항상 다 고점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라 이 저점 잡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제가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보자 얘기할 때는 그때부터 사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저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점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 저는 심지어 6개월도 기다려요. 제가 테슬라를 500불 때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놨거든요. 자, 이거는 사야 된다. 근데 앞자리가 일자부터 기다리자. 저희가 무려 1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얼마에 잡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109불에 잡았어요. 109불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자리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이하부터는 이거를 관심 있게 보겠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겠다는 살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오면 얼마에 살지는 제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써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저점은. 이게 패턴으로 잡는 거지. 이 개념은 사실 중수 이상부터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얼마에 사냐, 얼마에 파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보고 살 거고 어떤 패턴을 보고 팔 거냐를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셀트리온 언제 사냐 물어보고 싶으신 건데 아유 이런 패턴을 얘기하자면 이제 복잡하니까 15만 원 이하부터는 저는 이제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괜찮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얼마에 사느냐보다 얼마에 사냐는 15만 원 이하면 좋게 보는데 얼마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언제 살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5만 원 이하부터는 뭐 물려도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이거를 이제 저거 샀다가 크게 샀다가 저기 다른 거 날라가는데 못 먹을 수는 있잖아요. 저는 물려도 된다고 봅니다. 물려도 된다고 보는데 다른 거를 못 먹으면 그런 게 좀 아깝고 이제 저기 오팀방 요즘에 단타에서 매일 수익인데 그런 걸 못 먹게 되니까 좀 아쉬운 거지. 뭐 저는 15만 원 이하부터는 아주 좋다고 봐요. 근데 사실 기업 내용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삼성 그리고 이게 바이오로직스가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왜 제가 음, 이거를 좋게 보냐면은 미국의 이번에 중간약 거기서 지금 뭐 등재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 개의 업체 중에 제일 큰 게 CBS거든요. 근데 CBS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CBS에 안 된다고 해도 매년 발표예요, 매년 발표. 매년 발표니까 뭐 이게 한 번 등재 안 됐다고 해서 막 한 5년 못 팔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투자 문화가 우리는 너무 급해. 우리는 너무 급해서 당장 등재 이게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실망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참, 되게 느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당장 뭐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일 처리가 정말 정말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당장 등재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악재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은 되게 억울해하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등재시키겠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년에 등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품이 좋은데
제품이 좋고 원가가 저렴하잖아요. 제품이 좋고 원가가 저렴한데 네, 언제건 등재가 된다니까요. 이게 뭐 장사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단지 투자 문화가 틀려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되는데, 뭐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면 너무 급하게 사면은 이제 OTM망에서 맨날 수익 나는 거 못 먹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 단타로 들어가서 5% 먹고 나왔는데, 음, 네, 거짓말. 진짜 인증도 나왔어요. 거짓말? 네. 진짜로? 네. 아니, 뭐, 저기 따블려지님, 뭐, 네. 그러면은 방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단타로 수익 내고 그래요? 그럼요. 확실한 건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은 목요일, 약속 한번 하세요. 앞으로 일주일간 따블려시님 그 게시판에 매일 단타 종목을 줘보세요. 음, 거기서 수익 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일주일 동안. 음,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거 시청하는 분들이 아마 일주일 후에 많이 가입할 겁니다. 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오 팀장님이랑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오 팀장님이 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테슬라와 에코프로의 그 상관관계. 자, 2차 전지 종목들의 상관관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 대망의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네, 에코프로가 주가가 살짝 빠졌어요. 자, 이 네. 에코프로가 이 실적이랑 2차 전지주가 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2차 전지주 뭐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하겠죠. 근데 이 가격에서 살 수는 없죠. 저는 이제 테슬라를 109불에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300불에 어떻게 추천을 해요? 그죠? 근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제가 10만 원에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막 50만 원 갈 때, 60만 원 갈 때 내가 고평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막 더 가야 되는데 뭐 나보고 잘 모른다고. 아니, 나는 10만 원에 추천한 사람인데, 그럼 60만 원에 어떻게 잡으라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뭘 몰라. 에코프로 저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인데, 시장에서. 3년 전에 전기차 관련주 유튜브 치잖아요. 무슨 종목을 치든 내게 제일 앞에 있었어. 나는 지금 구독자 몇천 명 되지도 않잖아. 근데도 제일 앞이었어. 왜? 맨날 찍으니까. 맨날 좋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전기차를 얘기 안 해서 나 같은 구독자 3천 명도 안 돼도 1페이지 장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없는 이유가 신세 한탄 좀 하자면 항상 제일 쌀 때 얘기하고 아무도 클릭을 안 할 때 얘기하거든.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은 구독자 많은 사람이 마치 자기들이 다 해먹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우리한테 굉장한 힌트를 줘요. 무슨 힌트를 주냐면 지금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ETF가 옛날에는 패시브 펀드니까 이 지수에 대한 대응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 약간 액티브식으로 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섹터 ETF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섹터 ETF들이 2023년에 어떻게 변질되냐면 아이돌 투표처럼 변질됩니다. 2차 전지 날라가면 2차 전지 ETF.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 ETF들이 이 자금이 몰리면 어디서 빠질까? 가치주, 인덱스주, 뭐 이런 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인덱스나 가치 투자는 뭐예요? 진짜 돈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그거에 대한 밸류를 많이 쳐주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매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에서 돈 잘 버는 괜찮은 알짜 기업들 지금 거의 막 신저가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거 진짜 뭐 PER 몇백 배지 지금? 진짜 말이 안 음, 되지. PSR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3.3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PSR 3배 넘으면 고평가라 그래. 그 우리보다 퍼가 훨씬 위인 미국도 PSR 3배 넘으면 고평가로 매도하라 그래. 책에서.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계산해보니까 3.3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뭐 폭락하다, 뭐 내려가나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섹터 ETF가 계속 나오고 그쪽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옛날에 우리 닷컴 버블이랑은 좀 틀립니다. 그때는 이런 구조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인 장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런 ETF 자금의 어떤 펀드의 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ETF 2차전지 새로 얼마 전에 생기고 나서 바로 올라갔죠. 설정액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반 진짜 듣보잡 ETF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정말 2차 전지 우리 애널리스트처럼 뭐 밸류가 너무 고평가됐다, 뭐 PER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수급적인 어떤 구조적인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지금 가격에서는 자기 돈 주고 에코프로를 사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가 왜 궁금해요? 지금 에코프로 우리 어차피 매매 안 하잖아요. 예. 아니,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실적이 나오면서 살짝 눌리고, 이제 그 수급, 에코프로가 조금이라도 빠지는 날은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관점에서 에코프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오 팀장님한테 예, 질문할 거는 이 정도고요. 저는 오늘 이제 좀 종목 얘기를 하려고 몇 가지 섹터 혹은 이제 그런 거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에 가장 유력한 것들이 뭐 조선주라든가 기자재도 있지만 우리가 엔터주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네. 엔터주도 오 팀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랄까 ETF라든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섹터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엔터에서 그 이번에 50-50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네, 예, 50-50 사태를 보면서 전 느낀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중소 엔터사가 저런 걸그룹을 하나 배출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대표가 그거를 배출했더니 소위 말해 슈킹한 거죠.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는 슈킹한 거고, 꼬시고가지고 슈킹한 거고, 그죠? 그 예. 다음에 멤버는 통수 친 거고. 근데 이게, 법정 소송으로 해서 뭐 승소를 할 수는 있겠죠. 뭐, 대표가 자료가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아시다시피, 뭐, 1심에서 끝날지 몰라. 1심 요즘에 보통 1년 반에서 2년 걸려요. 그리고 뭐 불복하면 항소하면 이제 3심까지 뭐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진짜 한 3, 4년 훌쩍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어제 SM을 추천했어요. 왜 추천을 했냐면 50-50가 잘 되면 그쵸? 그럼 수급이 분산되죠. 중소 저기 엔터도 가능하다. 근데 이번 50-50 사태가 나서 진짜 안 되겠구나.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50-50가 잘 되면 그죠? 오히려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좀 작은 거 사가지고 좀 먹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돼버린 50, 그러니까 이런 통수로 끝나버리면은 역시 큰 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저는 어제 예. SM을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4대 엔터주가 예, 끝없이 가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JYP나 SM이 가장 탄탄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랑 YG가 노이즈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뭐 하이브는 약간 성추행 루머가 있었고, 그 다음에 YG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죠. 블랙핑크의 그 리사가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다가 15분 만에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자, YG에서. 우리 WC님, 이런 건 다 노이즈입니다. 그게 중요한 네.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 지금 미사가 뭐가 중요해? 자, 지금 결론은 뭘 사야 된다는 거야, 네. 엔터에서. 그래서 지금 YG가 노이즈가 껴있는 상태로 하락이 돼서 저희는 유료방에서 YG를 오늘 샀습니다. 결론은 YG를 샀다. YG를 샀어요,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이 그러면 74,300원 요 정도 샀겠네요? 73,000원대에서 잡았어요. 3,000원대 잡았어요? 네. 자, 다음 주까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노이즈 해소되는 속도에 따라서 8만 원대 복귀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됩니다. 8만 원대? 예,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근데 이거 다음에 단타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장기예요, 뭐예요? 어, 실적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대형 엔터사는 실적을 지금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이즈 때문에 급락한 거. 근데 하이브 노이즈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 노이즈가 정말 노이즈라서, 그 YG 엔터테인먼트를 예, 과감하게 근데 잡았어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YG 엔터가 애매한 자리예요. 뭐냐면은 이런 자리는 반등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는 먹을 수 있어요. 반등 자리라면. 음, 근데 여기 깨져버리면은 지금 왜냐면은 갭 상승 출발했던 자리거든요. 이게 보통 기술 쪽의 지표로 5월 12일 금요일이 이제 갭으로 출발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면 보통 이제 투자의 정석이 갭 메꾸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건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12일 날 갭상승이 왜 나왔죠? 5월 12일 날 갭상승한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트레이딩 팁을 하나 드릴게요. 눌린 거 잡을 때 어, 갭상승이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딱 갭자리잖아요. 이게 눌린 목인 건 맞아요. 근데 갭자리가 메꿔지면은 이거는 정말 차트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이런 자리는 갭 상승했을 때 그 양봉이 왜 나왔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뭐 대중의 호평을 받았던 아니면 어떤 기관 투자자가 꽂혀서 샀건 어떤 무슨 호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호재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호재가 유지된다 그러면 오늘 산 게 잘 산 거예요. 근데 그 호재가 메꿔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갑자기 무슨 보고서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0% 점프한다. 그런 보고서에 만약에 갭상승을 5월 10일 날 한 거라면 그리고 실적이 정말 그렇게 나올 거라면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한 100%, 200% 나왔다 증가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까보니까 30% 증가다. 그럼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나온 게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차트는 갭이 상승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때 샀던 애들이 팔면 안 됩니다. 갭은요 갭 만든 애들이 팔 때 메꿔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월 10일 날 갭을 양봉을 냈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은 수익이 좀 날 수도 있고 그 잘못 판단하면은 여기서 이제 물리는 거죠. 그거는 뭐 그래서 결론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이즈 해소되면서 반등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 뭐, 얼마까지, 언제부터 얼마까지 반등한다. 음, 지금 YG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리사 이슈로 8만 원 이상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니, 8만 원이면 음, 오늘 시초가잖아요. 뭐, 예. 캔들 하나 먹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지금 8만 원 이상으로 일주일 안에, 그러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5% 뛰기 개인적인 한 거네요. 목표는 지금 아까 갭 어. 상승한 이유가 지금 저게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나왔던 갭이었거든요. 아, 지금 그 YG뿐만 아니라 JYP도 그렇고 다 비슷한 시기에 엔터가 단체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부 자, 갭 그러면 상승을 했어요. 간단하죠. 실적 때문에 갭이 나왔는데, 오늘 리사 때문에 내려왔어. 예. 그러면은, 리사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만 해석을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리사가 지금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을 잡고 있는 키멤버기 때문에 리사가 이탈하지 자,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매하실 겁니까? 이거 일주일 안에 8만 원 이상 간다 그러면은 8만 근데 원이면 지금 6%거든. 그 그러면 일주일 안에 6% 8만 먹는다는 원을 거예요? 커버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저기 YG 자체를 실적 발표일인 8월 중순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한 10만 원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아니, Y 제가 왜 자꾸 따지냐고 물어보냐면, 제가 한번 사볼까 그래요. 우리 WC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일 살 거거든? 내가 네, 내일 74,300원 한번 사보려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려고. 왜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네. 자, 한 일주일 안에 8만 원 넣으면 제가 팔아야 돼요? 아니면 8월 중순까지 가지고 있어요? 8월 중순까지 가야죠. 그럼 8만 원 넘으면요? 일주일 안에. 그럼 보유해요? 예, 저는 보유하는 어, 걸로.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주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보유를 하세요. 엔터주가 많다면, 그러니까 엔터의 비중이 예를 들어 높다,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런 모르겠는데, 지금 엔터주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면은, 그때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 엔터시 보유하는 거랑 그때까지 가져가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음, 그 섹터랑 시가총액으로 하려면은 기본 30억 이상 계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음, 저기 10억 미만 계좌가 뭐 그 엔터 보유하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어찌됐건 제가 내일 사보니까 오늘 한정 제 그 원픽은 예, YG 엔터테인먼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루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YG를 그러니까 사지 않았다라면은 추천할 수 있는 엔터주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큐브 엔터고요. 다른 하나가 RBW예요. 근데 네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러니까 큐브 엔터가 엔터계에서는 좀 유명은 했죠. 그 주식 시장에서는 유명하진 않았어도 잔표가 굵어서 그러니까 피프티에 그 비견되는 지금 그 중소기업에서의 신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회사가 그
내성이 탄탄한 회사인데 그 여자아이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깜짝 실적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또 하나, 알비더, 큐브엔터는 네, 제가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네, 네. 음. 왠지는 아시죠? 어? 큐브엔터는 제가 아는 사람 회사라서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VTGMP도 얘기를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또 네. 하나는 RBW라는 회사는 얘는 지금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뭐랄까 적자가 나지 않을 꾸준하게 수익이 굉장히 적지만 그걸 유지를 해줄 게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음원 IP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시가총액이 참 괜찮네. 558억이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RBW가 스타가 없는 게 문제긴 한데, 계속 회사 덩치, 뭘까, 그, 중소기획사, 군소기획사를 합병을 하면서 좀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밑에 받쳐주는 주가가 유지가 되는 상태로 뭔가가 하나가 터질 경우에 좀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스타가 하나 없는 게 문제긴 한 데가 아니라 스타 하나 없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작곡가들이 이 회사의 운영진이라서 그 작곡 IP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50-50 그 사태랑 비교를 하자면은 그 팀을 꾸릴 수 있는 프로듀서들이 그 포진해 있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타 기획사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에 비해서 갑자기 망하거나 할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회사인 거죠. 그렇긴 하네요. 예, 잉여금도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이 IBW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좀 아쉬웠는데 7월, 8월에 여기가 패밀리 콘서트를 하는데 이 콘서트에서 그 기획사 응징력이 있다라면은 그 다음 거기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의 스타는 없어도 스타를 키울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이 IBW를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LBW는 이게 좀 흥미로운 기업이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탄탄하고, 그죠? 근데 일단 이게 두 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광고 영상 뭐 이런 것들의 매출이 한 30%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 업체들 주가 보세요. 다 신저가예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져서 지금 지갑 닫으니까 그런 거는 좀 리스크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거의 4분의 1 토막 났는데 왜 4분의 1 토막이 나는지도 알아야죠. 네. 우리 개보님 없어서 하는 말인데 개보님이나 WC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왜냐면 좋은 건 얘기하는데 안 좋은 걸 얘기를 안 해. 작년에 어.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이게 광고 비용이 들랑 한 것도 있지만 인수를 많이 했어요, 기업을. 그래서 그 이채연이 소속된 WM이라든가 그 대성 DSP라든가 그 뮤직 스튜디오 같은 데를 인수를 하는데 비용을 좀 썼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아니 같은 경우 그 비용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걸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못했던 공연을 하면서 공연 이익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 광고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공연 이익으로 좀 상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 웹, 작년에 회사를 인수했으면은 저기